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나이스 DNB입니다. 제가 최근 이제 2번 정도의 그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원전에 대한 급락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원전의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제2의 조선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PHI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역시나 급등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 현대건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바로 어제 분석해드린 기업이고 역시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왜 뜬금없이 나이스 DNB를 좀 분석을 해드리느냐, 저는 지금부터는 정부의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운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약 2달 뒤에, 그러니까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마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공개가 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중소형주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 가운데에서 배당분리과세가 통과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부터 추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서서 나이스 DNB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을 때 뭐 조선이라던가 원전, 제가 뭐 특히나 강조했던 섹터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좀 분석해드리면 아마 조회수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급등을 했거나 아니면 고평가인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분석해드리지 않죠.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웬만해서는 단기 급등한 기업들은 잘 분석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스 DNB를 지금 좀 분석해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스 DNB가 어떤 기업이냐, 가장 쉽게 말해서 기업 전용의 신용 정보를 모아주고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거래를 할 때 각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다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일이 다 구해서 제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곳에 통틀어서 나이스 DNB라던가 혹은 이크레더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뭐 B2B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다거나 아니면 건설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요구를 한다거나 신용정보 데이터 혹은 대출 혹은 이제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혹은 투자를 받는다거나 모든 것들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데이터에 대한 융복합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질이 달라지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지금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해외 기업으로서 혹은 해외 그런 관련된 부서로서 전달을 해주고 올바른 정보들을 올바른 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100억 이상의 단기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100억 이상의 단기 영업이익을 찍은 만큼 뭐 성장은 뭐 꾸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용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신용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거래처들 간에 B2B의 거래를 할 때 이들이 이제 데이터를 중간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제가 왜 배당 분리 과세를 통해서 나이스 DNB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이스 DNB는 지난 5년간 약 25%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성향은 약 4.5%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꽤나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배당 성향이 25%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주주 친화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크레더블은 배당 성향이 무려 80%입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당 성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나이스 DNB, 이크레더블. 이크레더블부터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죠. 그도 그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매우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주가의 우상향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약 2천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실적은 약 160억 원, 당기순이익이 13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작년 기준 무려 12%입니다. 올해도 배당 성향이 80%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꽤나 높은 그런 배당 수익률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1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났었고요. 나이스 DMB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스 DMB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나이스 DMB 보시면은 역시나 영업이익 155억 원, 당기순이익 124억 원으로 그러니까 이크레더블하고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시가총액은 반도 안 돼요. 이크레더블이 약 2천억 정도 됐었죠. 나이스 DMB는 800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크레더블에 비해서 주주 친화적인 면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지금 정도의 배당 성향이 25%에서 이크레더블만큼 80%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말판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번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2대 주주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자산투자자 쪽, 자산운용사 쪽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그냥 수익을 보는 거예요. 배당 수익이든 시세 차익이든 수익을 보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나이스 홀딩스 그룹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그런 매입 소각뿐만 아니라 배당 분리 과세를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 분리 과세를 하게 된다면 세율이 월등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 결국에는 25% 정도 이상의 그런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40%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대비 배당 중간이 5% 이상인 기업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속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나이스 DMB 같은 경우는 자산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 40% 이상까지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혹은 배당 수익 증가율이 5% 이상 채우는 것도 너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이 배당 분리과세의 그런 대상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배당 성향이 약 22%이기 때문에 이게 50%까지 올라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8에서 9%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크레더블까지만 간다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14에서 15%까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연 가능할 건지도 봐야 되는데 당연히 가능해요. 나이스 DMB 현재 시가총액은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760억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만 760억인데 시가총액이 800억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그냥 몽땅 다 팔아도 가져올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760억. 나머지 것들을 다 빼고 뭐 건물도 빼고 뭐 기술력도 빼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성도 빼고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도 빼고 다 빼더라도 76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은 들어온다는 것이고 장기 투자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던가 건물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915억 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현재로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 현금성 자산이 무려 76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우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 돈을 찍어내는 그런 기계처럼 돈을 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쪽에 대한 수익성,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데이터 가치 평가라던가 혹은 건설 안전 관리 평가 이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분기별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매우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 당기순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시가총액 800억인데 현금성 자산만 760억 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신용 쪽에 이제 신용 데이터 쪽을 거의 독과점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요. 여기서 배당 성향을 조금만 더 늘리더라도 고배당주 혹은 초고배당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슈가 아마 지금부터 약 2달 동안 매우 크게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면 이런 나이스 DMB 같이 매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가치를 지닌 기업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대놓고 천명한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스 DMB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 역시는 나이스 DMB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예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